자, 주머니 속에 4,900원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3,000원부터 시작하는 서울의 미친 가성비 맛집을 10군데 뽑아서 차례대로 소개할게. 그 전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이 영상은 1년 동안 찍었던 영상들 중 아껴왔던 영상들과 형님 누나 아들 딸들이 좋아해 주셨던 영상들을 새롭게 편집한 통합본입니다. 형님 누나 아들 딸들이 보지 못했던 영상들도 새롭게 추가됐으며 새로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친근한 반말을 사용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편하게 반말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게 존대를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과 육두문자를 쓰시거나 서로를 비방하며 선을 넘는 댓글은 바로 삭제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자, 다시 집중해야 돼. 첫 번째 소개하는 집은 3,900원부터 시작하는 이석덕 생면 파스타 집이야. 내가 주문한 신선한 토마토 파스타는 4,900원이야. 놀라운 건 직접 만든 생면을 사용하고 토마토 소스도 방울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제대로 만든 파스타 집이야. 직원이 나와서 직접 치즈가루를 뿌려주는 맛집이야. 영상이 길어서 바로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갈게. 자,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2장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2,000원 내고 짜장면 한 그릇에 여기가 극락이구나 하고 돌아왔을 텐데 멋지다 현진아. 도저히 탕수육에 만두에 콜라까지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드네. 뭔 말이에요? 여기 뭐요? 죽었다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이 콜라 좀. 도련님, 제가 밥 먹는 중이라서 다시 전화할게요. 자, 그래도 가성비 채널인데 몇만 원이나 내고 먹을 순 없잖아. 바로 들어갈게.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에서 내리면 돼. 쌍문동은 만년과장 고길동씨가 사는 집이 있는 동네야.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중국집 이름 알려줄 테니까 잘 찾아오길 바래.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중국집 향원이야. 짜장면 2,000원, 짬뽕 4,000원, 탕수육 6,000원에 파는 곳이야. 홀에는 8개의 테이블이 있고 주문과 동시에 선불이야. 테이블에서 주방 안이 보이고 동네 중국집 치고는 상당히 위생적이야. 자, 연진이가 먹었던 남편 사망 정식대로 급하게 먹더라도 목이 메이지 않도록 콜라도 시켜야겠어. 근데 콜라가 짜장면 값이네. 만두의 경우에는 탕수육 소자부터 서비스로 몇 개 나오니까 참고하길 바래. 지금 내가 시킨 탕수육은 미니 탕수육으로 6,000원짜리야. 모든 탕수육은 찍먹이 아닌 부먹으로 나와. 부산 부전시장 옛날 짜장면 2,500원, 광주 무등짜장 짜장면 2,500원이 상대가 안 되는 전설의 짱깨집답게 식사 시간을 피해가도 사람들이 늘 붐비는 집이야.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가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집으로 들어갈게. 다시 서울 연대 앞으로 돌아갈 거야. 자,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3장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돈가스 집이야. 많은 분들이 2023년 5월 1일에 오픈한 쓰양님의 쓰왕돈가스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아니야. 쓰왕돈가스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 사실 내가 쓰양님 팬이라 맛이나 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억지로 쉴드를 치기는 그렇고 다만 네이버나 다음에서 평이 좋지 않은 위생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쇼츠에 영상 몇 개를 올렸으니까 여기서 끊고 본론으로 들어갈게. 뭔 말인지 알지? 자, 신촌 연세대 앞 꼬숑 돈가스집이야. 800만 유튜버 뜨양님 같이 브랜드 밸류는 없음에도 1년 12달 사지사철 줄 서는 가성비 맛집이야. 일단 메뉴는 여러 개인 듯 보이지만 사실 단일 메뉴야. 돈가스가 몇 장이냐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이야. 일단 영업이 시작되는 11시부터 아주머니 세 분이 분주하게 돈가스를 튀기고 자르고 서빙하는 집이라 회전율은 제법 빠른 편이야. 참, 계산은 3,000원 현금이고 선불이야. 카드나 계좌이체는 안 되니까 참고하길 바래. 도대체 이 비주얼에 3,000원이라는 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쓰양 돈가스나 남산 101번지 돈가스 같이 경양식 돈가스가 아닌 일식 돈가스로 샐러드와 장국이 함께 나와. 기분 좋은 건 이렇게 직접 깨를 갈아 먹을 수 있도록 방망이를 주신다는 거. 이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식욕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 정말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집이야. 기본 꼬숑 돈가스는 3,000원, 트루 꼬숑은 돈가스 2장에 5,000원, 레알 꼬숑은 돈가스 3장에 7,000원이야. 난 당연히 기본 돈가스로 시켜서 가성비를 확인한 거고 실제 나 같은 직장인들은 과식할 거 아니면 기본 돈가스로도 충분한 것 같아. 자, 이제 돈가스 소스와 갈아 넣은 깨를 잘 배합했으니 제대로 먹어볼게.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해서 돈가스 안에 돼지고기가 얇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영상에서 보이듯이 만족스러운 두께로 나와. 거기에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미소시루와 꼬들꼬들한 쌀밥, 그리고 약수와 남아 단무지까지 있으니 구색은 제대로 갖춘 일본식 돈가스 집이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가 100점을 줄 수 있는 가성비 집이야.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가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 진짜 좋아요는 꼭 좀 눌러줘. 자, 주머니 속에 4,700원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연남 홍대 신촌 상권에서 실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봉주루 정식이야. 3,900원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게 4,700원이야. 보이는 대로 입구 입간판에 월화수목금 매일 바뀌는 정식 메뉴를 적어 놓으니 마음에 드는 날에만 들어가면 돼. 계단을 내려가면 보이듯이 바로 착한 가게, 착한 가격, 물가 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이야. 이날 메인 메뉴로 나왔던 돈가스는 고기질이나 두께도 굉장히 좋았어. 이 가격에 셀프도 아니라는 게 놀랍고 카운터 사장님, 주방장님 모두 친절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집이야. 또 다음 날에는 계란볶음밥, 스파게티, 장국으로 이어지는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였어. 점심시간은 웨이팅이 걸릴 때도 있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불편함 없이 한 끼를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면 돼. 가게의 분위기는 90년대 강남 호프집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민들레 영터 필이 좀 나서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야. 이날은 정말 다 좋았어.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김치볶음밥보다 순둥순둥한 계란볶음밥을 더 좋아하는 데다 주머니 속에 500원이 더 있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추가시킨 날이라 한층 더 푸짐했어. 그리고 이 스파게티는 달콤하면서도 토마토 맛이 제법 살아있는 소스였고 스파게티 면은 쫄깃과 말캉의 중간 정도로 재미있는 식감이었어. 영상에서 보이듯이 3가지 기본 반찬도 매일 바뀌고 모두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와서 이 일대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는 참 고마운 집이야. 근데 방송에 1,000원짜리 학식에서 벌레와 나사가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제발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장난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스크립트를 쓰는데도 좀 많이 속이 상하네. 개인적으로 고가의 음식이건 저가의 음식이건 기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인간들은 음식 장사를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든 음식점이 최소한 봉주루 정식만큼의 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게티 소스에 계란볶음밥을 같이 비벼 먹으니 이게 또 장난이 아니네.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가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 아, 이거 편집 잘못돼서 예고 화면이 들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바로 5번째 집으로 들어갈게. 자, 주머니 속에 5,000원 있는 사람은 집중해야 돼. 어이쿠, 이거 바람까지 부네. 다시 신촌으로 돌아와 별당 김치찜이야. 이 가게는 꼬숑 돈가스 옆 가게로 신촌 형제갈비 갓성비 골목이라 불리우는 곳에 있어. 이 건물에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갓성비 집이 몇 개나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소개할게. 이 집은 상황에 따라 메뉴를 1가지나 2가지만 판매하는 집이야. 제육볶음 정식과 김치찜 정식인데 엄청난 가성비로 나와. 내가 시켰던 김치찜은 잘 익은 묵은지에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찜을 쪄서 든든하게 한 끼를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어. 다만 반찬 수는 가격이 가격인지라 2종류밖에 없어. 그래도 난 여기가 배고픈 학생들과 지갑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곳이라고 생각해. 이 영상은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에 찍은 영상이라 핸드폰으로 영상을 잘 찍을 줄도 모르는 게 티가 많이 나네. 사실 나는 카메라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편집도 스마트폰으로만 하는 학고 유튜버라 진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어쨌든 김치는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여 먹기 편하게 자르고 콩나물과 무채와 함께 맛있게 먹었어. 묵은지는 약간 전라도 스타일이었고 돼지고기는 동파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야. 근데 이거 진짜 김치 못 자른다. 성인 남자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꽃배기를 추천할게. 그리고 꼬숑 돈가스도 별당 김치찜도 아무래도 건물주 가게라는 소문이 많이 도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 물론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이건 시장이나 노점상들처럼 탈세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함이야.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발행이 되니까 필요하면 꼭 말하도록 해. 그리고 꼬숑 돈가스의 경우는 거기에 더해 오픈 당시부터 연간 행사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가게니까 정말로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위질하기도 전에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드러운 돼지고기는 영상에서도 그 부드러움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젓가락으로 들어봐도 맛있겠다. 지금 봐도 먹고 싶네.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추하고 싶은 맛집이야. 밥은 그냥 일반적인 쌀밥이었어. 아까 반찬이 2개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고급 갈비집에서 나오는 듯한 녹그릇을 사용해서 정갈하게 무채와 콩나물을 내오는데 이건 역시 깔끔한 맛에 불만 1도 없었어. 역시 국물은 일품이고. 바로 6번째 집으로 들어갈게. 근데 위치가 바로 옆집이야. 자, 주머니 속에 5,000원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중에도 일본 라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일본 라멘집이야. 야마노 라멘. 일반적으로 일본 돈코츠 라멘은 홍대 인근에서 최소 8,000원 이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단돈 5,000원. 2022년에 개업한 야마노 라멘은 가성비 식당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돈사골 육수, 소스, 차슈 모두 기성품이 아닌 자가제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차슈는 질긴 미추리가 없는 갈비 부위의 삼겹살로 얇게 커팅되어 있어. 육질은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1인분 120g 정도로 차슈의 양도 적지는 않아. 여긴 곱빼기가 없고 메뉴 자체가 2배 양이 나오는 트루 돈코츠 라멘이 있는데 가격은 8,000원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돈코츠 국물도 제법 흉내를 잘 냈고 아삭한 숙주와 반숙으로 제대로 된 계란은 살짝 일본에 와 있는 착각을 느끼기도 했어. 단 여기는 면이 약점이야. 이 가격에 감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유일하게 라멘의 면이 좀 많이 거슬렸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소면이잖아. 요즘 일본식 라멘에는 수비드 차슈까지 쓰면서 고급화하는 라멘집도 많은데 야마노 라멘의 경우는 확실히 가성비를 제대로 잡은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차슈의 맛과 식감을 잘 잡은 것 같아. 면 빼고는 진짜 무조건 추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갓성비지 도쿄편에서 언젠가 제대로 된 라멘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사실 일본의 경우는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의 라멘 스타일도 전혀 다르고 그 둘을 합친 퓨전 라멘 집도 많아서 재미있을 것도 같아. 요코하마 이에케 라멘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 가게를 접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인근에 새로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고 아직도 그 승질머리가 그대로인지도 궁금하기도 해. 근데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면이 잔치국수네.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면 장난 1도 없이 팔릴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에도 그냥 한 그릇 뚝딱. 7번째 가게 들어갈게. 자, 주머니 속에 5,000원 있는 사람은 집중해야 돼. 신촌 수제비는 대학생들이 줄임배를 부여잡고 자주 방문하는 곳이야. 가격이 저렴한 것도 감사한데 배고프다고 말하면 아주머님들이 양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게 팁이야. 당연히 1인석도 마련되어 있고 어르신부터 학생까지 남녀노소가 다 찾는 곳이야. 아쉬운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0원이었는데 뭐 이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판에도 보이듯이 1988년 88 올림픽 때부터 영업을 하던 곳이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이야. 수제비는 5,000원, 김밥은 2,000원. 이 가게의 특징은 진한 사골 육수로 끓여낸 수제비에 볶은 호박과 당근을 고명으로 올려주는 것이고 먹는 법은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보일 텐데 참고하길 바래. 처음에는 그냥 국물을 떠먹고 진국이구나 생각이 들 때쯤 후추를 뿌리고 다시 먹기 시작해. 수제비를 조금 떠먹다가 깍두기와 깍국을 들이부으면 얼큰 수제비까지 먹을 수 있어. 한 그릇으로 2가지 맛. 부족한 사람은 다르기까지 넣어서 취향에 맞춰 먹으면 돼. 여기는 별거 아닌 듯해도 깍두기가 일품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맛이라고 우리가 아는 맛이야. 뭐 단무지까지 주시긴 하는데 내 추천은 무조건 깍두기야.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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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수제비의 쫄깃한 식감과 뜨끈한 국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했었는데 다행히도 김이 모락모락 잘 찍힌 것 같아. 정말 특별한 것이 없지 않나 싶은데 스크립트를 쓰고 편집을 하는 내내 생각나는 맛이었어. 가게가 작지도 않은데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는 당연히 웨이팅이 걸리니까 추운 날씨에는 혼잡한 시간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한 그릇 뚝딱. 자, 8번째 가게야. 주머니 속에 6,000원 있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돼. 연대 서강대 2대, 멀리는 홍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신촌에서 뜨끈뜨끈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싶을 때 오는 곳이야. 여기는 신촌 형제갈비와 같은 건물에 있는데 1층에 사이드를 차지하고 있어. 당연히 웨이팅이 걸리는 집인데 오픈 시간인 11시에 가도 매장에 벌써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정도야. 일대의 갓성비 집이 다 그렇지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집이야. 뭐 나 같은 직장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웨이팅을 하는 집이지만 테이블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이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도전해 볼 만해.
반찬은 간단하게 배추김치 하나가 나오지만 가격을 떠나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 설렁탕 자체도 제대로 끓여냈고 파도 가득. 거기에 고기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들어있고 소면까지 들어있어서 동네의 설렁탕 체인점에서 10,000원 넘는 돈을 내고 설렁탕을 사 먹는 일은 아예 없어. 기본 이상의 집이고 형제갈비와 관련이 있어서 재료들도 중상급 이상을 쓰는 게 확실해. 여기까지가 3,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지갑이 가벼운 형님 누나 아들 딸들을 위한 영상이고 이제부터는 나 같은 부자가 사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을 알려줄게. 거금 6,900원이나 9,600원이 없는 사람은 좋아요를 누르고 나가면 돼. 띠 크라시바야. 띠 크라시바야.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 때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얘기를 꼭 해야 한다는데 스크립트를 쓰는 도중에 깜빡했었네. 뭐 늦었지만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가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 9번째, 10번째 가게도 어렵게 찾은 가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으아, 야근하다 저녁 먹어야 되는데 주머니 속에 9,600원밖에 없는 사람은 집중해야 돼. 서울 시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10,000원짜리 한 장도 필요가 없는 고깃집 두 곳을 소개할게. 첫 번째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250m 거리에 있는 혼밥 혼고기 전문점 연남동 홍고집이야. 여긴 진짜 혼자 야근하다 배고파서 찾은 집인데 완전 립봉식 세팅으로 혼밥에 최적화된 그것도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혼고기집이야.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 처음이실까요? 아, 네네. 가운데 있는 홍어즙 소스, 우측 간마늘을 뿌려서 드시면 되시고요. 앞에 있는 매운 소스하고 우측에 있는 소금은 섞어가신 후에 간마늘 옆에 왼쪽에 뿌려서 드시면 되세요. 가게에 들어가면 일본식 영업 방식으로 아예 자리를 지정해주고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10여 가지의 정식 메뉴와 사이드 메뉴 중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돼. 나는 가성비를 찾는 사람이라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9,600원짜리 삼겹살, 우삼겹, 목살 정식으로 주문했어.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1인용 세트를 가져오고 개인 불판에 고기를 차례대로 올려서 구우면 돼. 고기는 얇은 편이지만 고기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깜짝 놀랐어. 아까 직원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오리지널 소스 외에 매운 소스와 소금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해서 그릇에 담고 고기를 구워서 취향대로 찍어 먹으면 돼. 원래 처음 가는 가게는 사장님이나 스태프들이 추천하는 대로 먹어야 그 집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마침 소금이 핑크솔트로 준비되어 있길래 나는 소금으로 선택했고 간마늘 오리지널 홍고집 소스와 번갈아 먹어봤는데 내 추천은 간마늘 홍고집 소스야. 이건 정말 일본식 야끼니쿠 다레에 마늘향이 제대로 올라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인 한국식 돼지고기집과는 다르게 일본식 야끼니쿠처럼 삼겹살과 우삼겹 그리고 목살까지 모든 고기를 얇게 썰어서 주기 때문에 일단 고기의 식감이 전혀 질기지가 않아. 그래서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참고로 직화구이긴 한데 가는 철망처럼 된 불판을 쓰기 때문에 고기 굽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불판이 타지를 않아. 불판 교체는 1,000원 추가 요금이 붙으니 고기를 구울 때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굽기를 바래. 영상에서 보는 고기 양 정도는 충분히 불판을 태우지 않고 구울 수 있어. 물론 내가 고기를 좀 잘 굽기도 하지만. 띠 크라시바야. 띠 크라시바야. 영상에서 보이듯이 잘 구워진 삼겹살을 간마늘 홍고칩 소스에 찍어서 윤기가 제대로 흐르는 하얀 쌀밥과 같이 먹으면 회사에 남아있는 일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행복한 맛이었어. 조금 전 건강을 생각하는 듯한 캐베츠 샐러드도 자극적이지 않은 소스로 맛을 잡았고 김치도 일본에서 먹는 김치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어. 밥을 먹는 중에도 여기저기서 일본 여자아이들의 말이 들릴 정도로 일본인들이 찾아오는 일본식 홍고기집인데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돼지고기 메뉴가 다양하다는 거야. 보통 일본의 야끼니쿠 집은 고급 요리집으로 들어가 대부분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갈비를 팔고 있어서 삼겹살이나 우삼겹을 파는 연남동 홍고집이 일본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오리지널 소스가 아닌 핑크솔트에 찍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식. 회사에서 깜빡 잠들어서 새벽에 퇴근. 자, 두 번째는 스테이크 집이야. 주머니 속에 9,100원 있는 사람은 집중해야 돼. 홍대 입구 9번 출구에서 100m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직화구이 전문점 스테이키 홍대점이야. 홍대답게 파란머리 빨간머리 아이들을 따라서 길을 걷다 보면 2층에 가게가 있어. 추성훈, 김동현, 김대호 아나운서도 먹었다고 유명해진 가게인데 영업시간보다 먼저 왔는데도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스태프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가게야.
인테리어를 기차를 모티브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은하철도의 나라에서 가져온 것 같은 컨셉이야. 아무래도 혼밥 혼고기의 문화는 일본이 20여 년은 빠르니까. 띠 그라스 이봐요. 띠 그라스 이봐요. 아까 매장을 영상에서 봤듯이 혼고기가 가능한 1인용 다찌 외에도 4인석 테이블도 있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도 좋은 가게야. 메뉴 자체가 일본식 야끼니쿠가 아닌 스테이크라는 게 좋았고 가격은 런치 특선이 정말 환상적이야. 스몰 사이즈이긴 해도 밥과 무생채, 피클과 국이 포함되어 있는 정식 세트가 9,100원이라는 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집이야. 터치 패널로 주문하는 건 홍고집과 동일해. 네, 감사합니다. 등심 스테이크 정식 세트는 된장국과 묵국을 선택까지 할 수 있어서 취향대로 먹을 수가 있어. 난 영업 시작 전에 조금 먼저 들여보내주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사이드로 샐러드와 양파를 추가해서 주문했어. 모든 음식이 나오면 테이블 밑 서랍에서 포크와 나이프, 스푼을 꺼내고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온도계로 달구어진 불판의 온도를 체크하면 돼. 200도가 넘어가는 걸 확인하면 바로 고기를 올려야 돼. 이 타이밍이 딱 고기가 칙 소리를 내는 타이밍이야. 한번 볼까? 오, 제대로야. 모든 식기와 포크 나이프도 깨끗해서 위생적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스테이키 홍대점의 스테이크 소스는 3종류이고 소금과 후추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만 3종류의 스테이크 소스는 레드와인 스테이크 소스, 와사비 마요 소스, 스파이시 스테이크 소스가 있는데 갓성비지 추천 소스는 레드와인 소스와 와사비 마요 소스니까 참고하길 바래. 등심을 불판에 올려놓고 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레드와인 소스와 와사비 마요 소스를 그릇에 담아놓고 고기가 구워지면 바로 시작이야. 미안한 마음에 시켰던 샐러드는 오리엔탈 소스와 함께 제공되었고 양파도 불판에 올려서 먹으면 스테이크와 궁합이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아. 고기는 최고급 블랙앵거스 등심을 표방하는 만큼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한계치까지 뽑아낸 고기라 불만은 전혀 없지만 굳이 홍고집과 비교하면 조금은 질긴 편이야. 뭐 삼겹살을 등심과 비교하는 바보는 나밖에 없을 테니 패스. 띠 그라스 이봐요. 띠 그라스 이봐요. 아, 내가 또 김예원 팬인데 이 짤을 너무 많이 쓰면 이미지 나빠지려나? 무생채나 된장국도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사실 런치타임에는 밥도 리필이 되니 9,100원에 이 이상의 갓성비를 찾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이날 먹은 된장국도 좋지만 다른 날 선택한 묵국도 상당히 시원하게 맛을 잘 낸 것 같아. 지금 스크립트를 쓰면서 영상을 다시 봐도 블랙앵거스 등심의 퀄리티를 보면 정말 가성비를 넘어선 갓성비라고 생각해. 홍대 연남 일대의 지갑이 가벼운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 서울에서 10,000원도 안 내고 이렇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집은 내가 아는 한 이 2곳이야. 혹시나 다른 추천할 만한 가게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할게.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갓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